네, 2019년 3회 산림기사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림학 1번 보겠습니다. 속가배기, 속가배기 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단은 옳은 것은이죠.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1번 잔존목의 수고생장을 크게 촉진한다. 이 수고생장은요, 사실은 그 밀식을 하든 아니면은 그 감벌을 하든 속가배기를 하든 수고생장은 크게 영향이 없어요. 그러니까 빽빽하게 심어도 수고는 생장해요. 널찍 심어도 수고는 생장합니다. 다만 이제 그 수간, 즉 몸통 있죠. 이 제적이 그 직경이 굵어지느냐, 좁아지느냐, 작아지느냐의 차이지 수고생장에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심으면은 이렇게 나무 직경이 작아지고 널찍널찍하게 심으면은 멀리 심으면은 굵어지죠. 그 차이가 있지만 키는 다 비슷합니다. 빽빽하게 심던 멀리 심던. 그래서 뭐 잔존목의 수고생장이 크게 촉진되는 건 없어요. 이번에 최종 생산될 목재의 형질을 개선한다. 이게 맞는 얘기죠. 가장 맞는 얘기가 옳은 것은 2번이 되겠죠. 다음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살림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우리나라 살림대. 4번에 보니까 한라산보다는 설악산에서 난대, 온대, 한대의 수직적 분포가, 설악산에서 난대 수종을 볼 수 있을까요? 설악산에서 뭐 난대를 볼 수 있다. 뭐 온대나 한대는 그런데 이제 난대를 본다는 건 좀 말이 안 되죠. 여기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입니다. 그 다음에 3번. 윤벌기가 완료되기 전에 짧은 갱신 기간 동안 몇 차례 벌채를 실시하여 잎목을 완전히 제거한다. 몇 차례 나눈다는 얘기죠. 3번이 되겠죠. 몇 차례 벌채를 실시한다. 그럼 3벌 작업이 되겠죠. 나누어서. 다음 4번. 온대 남부 지역에서 온대 남부, 남부 지역이라는 거에 좀 집중을 하셔야 되는데요. 수하식재, 좀 그렇게 키가 크지 않고 가장 용이한 수정원. 이 남부 지방에서 자라기 용이한 것은 일단 편백입니다. 편백이 온대 남부에서 자라기가 좋죠. 그래서 편백나무는요, 물론 이제 그 중부 지방에도 있을 수 있지만 주로 남부 지방에 많이 있습니다. 다음 5번. 인공림 침엽수의 수용목 지정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단 수간이 넓고 가지가 굵다. 가지가 굵다는 건 절대 좋은 일이 아니에요. 수간, 몸통이 굵어야죠. 가지가 굵은 일은 절대 좋은 일이 아닙니다. 다음 가지치기. 가지치기는 전정이죠. 전정은 보통 11월에서 3월까지 많이 하죠. 이게 가장 좋죠. 상식이죠. 가지치기. 휴면기. 이때는 나무에 휴면기잖아요. 이런 때 해주는 게 가장 좋죠. 상식적인 거죠. 7번. 지베렐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의 줄기의 신장 생장을 촉진한다. 개화 결실을 돕는다. 뼈에 키다리병을 일으키는 것과 관련이 있다. 대부분의 지베렐린은 알칼리성이다. 알칼리성이 아니라 얘는 산성 물질이에요. 답은 3번이죠. 다음 8번. 고추 구조와 종자, 열매의 구조가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이게 어떤 의도의 문제인지 조금 저도 궁금한데요. 여기 보시면은 뭐 주피, 종자, 주피가 종자, 주피가 종피가 비슷하다.
주피와 종피는 연관성이 있다. 그런 뜻으로 나온 것 같은데요. 예, 주피, 종피. 주피는 그거죠. 주피는 왜, 땅콩 같은 데 보면은 속껍질 있잖아요. 속껍질이 있고 또 겉껍질이 또 이제 굵은 게 있잖아요. 그 이제 주피라는 게 이제 그 종자를 살짝 덮고 있는 주피, 그 다음에 종피. 뭐 요게 그래도 그 연관성이 있게 짝지어진 것이 아니냐. 좀 이게 문제 의도를 잘 모르겠어요. 8번은. 시방하고 종자는 시방 안에 종자가 들어있죠. 근데 구조가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요거는 조금 뭔가 오류가 있는 문제 같아요. 9번 볼게요. 9번. 일본에서 도입되었다. 이거는 리기다 소나무고요. 피너스 리기다. 라릭스 캠페리. 얘는 이제 캠페리. 얘는 낙엽송이죠. 낙엽송이고 일본 이깔나무라고도 하죠. 일본에서 들어왔어요. 낙엽송은. 젤코바. 얘는 느티나무죠. 느티나무. 우리나라 수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젤코바라든지 여기 상수리나무. 얘는 코커스. 얘는 상수리나무입니다. 자, 다른 거는 얘는 이제 리기다, 피너스 리기다. 얘는 이제 리기다 소나무는 북미, 북아메리카에서 들어온 놈이고, 일본 원사는 2번이죠. 다음 10번에 종자 크기가 가장 작다. 알루스 자포니카. 얘는 오리나무고요. 오리나무. 피너스 코리아니시스. 얘는 잣나무고요. 잣나무. 캐멜리아 자포니카. 동백이죠. 동백이고, 얘는 이제 칠엽수. 칠엽수. 자, 그러면 종자 크기가 가장 작은 거는 오리나무가 되겠죠? 오리나무. 다음에 11번. 수목에서 질소 결핍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주요 현상은 무엇이냐? 성숙한 잎의 황화, 누렇게 뜨는 거죠. 질소 부족, 성숙한 잎의 황화 현상이 되겠습니다. 12번. 조림지 풀베기 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구해라. 찾아라. 1번. 모두 베기는 음수를 조림한 지역에서 적합하다. 풀을 모두 베는 거는 음수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양수, 햇볕을 잘 받아야 되는 나무 때문에 그러는 거죠. 2번. 풀베기 작업 시기는 가을철인 9월에 한다. 이건 뭐 6월에서 8월 뭐 이렇게 여름이 한창이죠. 풀베기 작업이 가을보다는 여름이 한창입니다. 3번. 한풍해가 우려되는 조림지에서는 둘레베기가 바람직하다. 그러니까 모두 다 베버리는 것보다 풀을 나무 둘레만 베가지고 나머지는 좀 바람막이 역할을 하겠다 이거죠. 이게 적당한 거예요. 3번에 한풍해가 있는 곳은 조림지에서 둘레베기가 바람직하다. 둘레만 베버린다 이거죠. 그럼 나머지 것들은 그냥 풀을 내버려 둬가지고 바람막이 역할을 하게 한다. 4번. 전나무 조림지에 대한 풀베기 작업은 조림 후 2년 이내에 종료한다. 이거 5년까지 해야 됩니다. 5년. 2년이 아니라 전나무를 조립했다 그러면은 5년 동안 이렇게 풀베기 작업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13번. 흙 속에서 공기와 물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공기가 차지했다. 공극이죠. 비어있는 부분. 답은 3번입니다. 자, 다음 14번. 지존 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존 작업은 뭐냐면요. 조림 예정지에서 잡초, 덩굴, 식물, 관목 등을 제거하는 작업을 뜻하죠. 지존 작업. 답은 4번이죠. 16번.
수목의 호흡작용이 일어나는 세포내 기관, 미토콘드리아에서 호흡작용이 일어납니다. 답은 4번이고요. 17번 묘간 거리가 1m, 가로 1m, 세로 4m의 장방형 식재 시 1헥타르에 식재되는 묘목 본수는, 자, 우리가 1헥타르를 아는 거는 10,000제곱미터에 해당되죠. 그죠? 10,000제곱미터. 그러니까 만을 뭘로 나누면 돼요? 1 곱하기 가로 곱하기 세로로 나누면 되죠. 10,000제곱미터에 가로 세로, 가로 1m, 세로 4m. 그러면은 2,500이 되죠. 2,500. 답은 1번이고요. 18번. 자, 잇목의 직경 분포가 이렇답니다. 여기가 직경이고요. 이쪽이 직경이고, 이렇게 해서 여기가 수목 본수다, 그루수다. 그런데 직경이 중간대가 가장 많다. 중간대가 가장 많고, 작은 것 조금, 큰 것, 직경이 큰 것 조금 이렇게 돼 있고, 중간대가 가장 많다는 거는, 똑같이 동시에 심었다라는 얘기예요. 동령님. 나이가 거의 다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18번 택벌 작업의 장점이 아닌 것은, 택벌 작업. 택벌이라는 것은 가장 우수한 형질만, 가장 큰 나무만 잘라내는 거예요. 가장 좋은 나무, 가장 큰 나무만 잘라내는 거거든요. 19번 먼저 하시겠습니다. 모수 작업에서 모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모수라는 건 어미모자죠. 어미목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전부 다 베버리겠다. 그래서 어미나무에서, 모수에서 씨앗이 떨어져서 다음 세대가 시작된다 이거죠. 자, 옳은 것은, 일단 열쇠목을 대상으로 선발한다. 아니죠. 우세목. 열쇠가 아니라 우세목을 해야죠. 유전적 형질과 관계가 없는 게 아니죠. 관련이 있죠. 좋은 나무를 남겨야죠. 바람에 대한 저항력이 높아야죠. 그렇죠. 왜냐면 다른 거 다 베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홀로 남았어요. 모수가. 그래서 바람을 견뎌야 됩니다. 종자를 적게 생산하는 개체 중에서 한다가 아니라 종자를 많이 생산하는 개체를, 형질이 우수한 개체를 남기는 거예요. 몇 그루 남기고 나머지는 전부 다 제거를 합니다. 19번에 3번. 20번. 20번. 택벌 작업의 장점이 아닌 것은, 택벌 작업은 가장 큰 나무, 가장 좀 좋은 나무를 잘라내서 그거를 목재로 쓰는 거죠. 나머지는 남겨두는 거죠. 택벌 작업의 장점이 아닌 것은, 작업 내용이 간단해서 고도 기술이 필요하지 않다. 이거는 개벌이죠, 개벌. 막 베버리는 거죠. 그냥 다 베버리는 거죠, 개벌은. 답은 4번이에요. 20번에 4번. 막 베버리는 거고, 그게 이제 개벌이고요. 택벌은 이제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가장 형질이 우수한 나무만, 가장 지금 잘 자라고 있는 큰 우세목만 잘라내는 거니까요.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 과목의 산림보호학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 씹는 잎틀을 가진 해충 방지에 주로 사용하는 살충제, 씹어 먹는 놈들은 소화 중독제를 써주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22번. 저온으로 인한 수목의 피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했네요.
1번에 겨울철 생육 휴면기에 내린 서리로 인한 피해를 만상이다 그러지 않고 만상 이거는 이제 조상이죠 조상 그죠? 만상은 이제 이른 봄이죠. 이른 봄에 내리는 게 만상이에요. 늦게 내리는 거다 이런 거죠. 2번에 분지 등 습지 한기가 밑으로 내려와 머물게 되어 피해를 입는 것을 상열이라고 한다. 아니에요. 상열이라는 거는 나무의 위아래로 수선 방향으로 추위 때문에 갈라지는 걸 상열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4번이 답이죠. 휴면기 동안에는 피해가 적지만 가을 휴면기에는 당연히 피해가 적죠. 휴면기에는 피해가 적지만 저온으로 인한 피해가 가을 늦게까지 웃자란 도장지나 연약한 맹아지가 주로 피해를 입는다. 맞습니다. 도장지 그리고 연약한 맹아지 그러니까 새로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가지 가지가 새로 나왔는데 얼마 안 된 거 연약한 맹아지가 주로 피해를 받죠. 답은 4번입니다. 23번 곤충의 날개가 퇴화된 기관으로 주로 파리를 위해서 볼 수 있다. 날개, 뒷날개가 퇴화돼 가지고 균형을 잡는 데 쓰여요. 얘도 이제 전혀 필요 없는 기관은 아니고 파리를 위해서 평균곤이라고 해서 이제 곤은 곤봉 어떤 막대기란 뜻인데요. 어떤 균형을 잡는데 파리가 균형을 잡는데 이게 쓰입니다. 답은 1번이고요. 다음에 나무 주사를 이용한 대추나무 빗자루병. 그죠? 옥시테트라사이클린을 주죠. 주로 이제 1리터의 옥시테트라사이클린을 1g을 넣어요. 10g 너무 많이 넣었어요. 10g이 아니라 1g 정도를 넣어서 방제를 하는데요. 주입 약액은 흉고직경 10cm 기준으로 3리터 너무 많습니다. 3리터. 1, 2리터 정도면 적당하고요. 너무 이 3리터 너무 많아요. 흉고직경 10cm면은 1리터 정도만 해도 됩니다. 2번 병 발생이 심한 가지 방향과 반대 방향에도 주사기를 삽입한다. 이게 맞고요. 약재 희석 후 변질이 되지 않도록 즉시 약통에 넣고 나무 주사한다. 대추나무 빗자루병. 지금 옳은 것은 되어 있는데요. 약통에 넣을 때 이게 이렇게 좀 싸줘야 돼요. 거기다가 즉시 이렇게 약통에 넣고 나무 주사하지 말고요. 좀 이거를 놔뒀다가 좀 이제 햇볕에 받지 않도록 이렇게 싸주고 좀 희석 후 바로 하지 마시고요. 조금 있다가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약통에 넣고 나무 주사한다. 그래서 약통도 이제 햇볕이 잘 닿지 않는 그럼 좀 코팅된 곳에 넣고 하시는 게 좋겠어요. 병 발생이 심한 가지 방향과 반대 방향에도 주사기를 삽입한다. 답은 24번의 답은 2번이죠. 다음에 25번 소나무점 방제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소나무점은요 유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먹이나무 즉 이 소나무점은 좀 쇠약목이나 죽은 나무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먹이나무를 설치해 가지고요. 그러니까 트랩이죠 일종의. 그래서 여기를 유도해 가지고요. 죽이는 방법이 좋겠습니다. 다음에 복숭아 명나방 방제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면은 곤충병원성 미생물 BT제나 다각체 바이러스 살포한다. 페니트로티온 유제 등의 약제를 살포한다. 이런 것들은 잘 성페로몬 트랩을 설치한다. 그래서 지상에서 1.5에서 2m 되는 가지에 매달아 설치한다. 이런 건 다 맞거든요.
근데 그 수확한 밤을 훈증한 후 저온에 저장한다. 예, 뭐 훈증하지 않고요. 훈증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이제 그 꼭 저온에 저장한다라고 밤이 되어 있는데요. 밤은 고온에만 저장 안 하시면 돼요. 고온에만. 너무 저온에 저장하면 안 좋아요. 너무 저온에 차갑게 막 하시면 그건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다음에 27번 너무 유명한 문제죠. 산불이 발생한 지역. 산불이 발생한 지역에서는 다른 것들이 다 죽어가지고요. 리지나 뿌리 썩은 병 산불. 네,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산불이 발생한 지역에서 리지나 뿌리 썩은 병 발생. 굉장히 중요하죠. 28번. 곤충류 중 가장 많은 종수를 가졌다. 딱정벌레죠. 딱정벌레가 제일 많죠. 3번에 29번 보겠습니다. 밤나무 줄기 마른 병 방제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병에 걸리기 쉬운 단택 및 대보 품종을 식재하지 않는다. 이 단택과 대보라는 거는 밤나무의 종자의 일종이에요. 밤나무 종자라고요. 단택이나 대보가 그래도 병충해에 강하기 때문에 단택과 대보를 많이 심죠. 많이 심지 않는다, 식재하지 않는다. 이게 틀렸죠. 단택, 대보, 품종 이름입니다. 이거는. 다음에 아까시잎 혹파리가 월동하는 형태는 무엇이냐? 아까시잎 혹파리는 번데기로 월동을 한다.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1번 뽕나무 오갈병. 뽕나무 오갈병이라든지 대추나무 대추나무 빗자루병이라든지 똑같은데요. 마른 무늬 매미충, 다른 말로 모무늬 매미충, 마른 무늬 매미충. 얘가 옮기는 거예요. 뽕나무 오갈병, 대추나무 빗자루병, 마른 무늬 매미충이 머리에 이렇게 마른 무늬가 있어요. 매미가 있으면은요. 이게 매미 이제 대롱이면은 머리에 이제 다이아몬드 형태의 어떤 무늬가 있거든요. 31번의 답은 4번입니다. 네. 다음에 32번 솔리복파리 방제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천적으로 혹파리살이 목전벌 있고요. 아사타미프리드 약재 있고요. 카보브란은 이제 토양 살충제죠. 토양 살충제. 그런데 이 솔리복파리라는 게 딱히 저항성 품종이 그렇게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솔리복파리의 저항성 품종이다. 이거는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게 가장 옳지 않다. 이렇게 하시는 게 좋겠어요. 32번에 답은 1번 저항성 품종을 식재한다. 이거 조금 거리가 머네요. 다음 계속 보실게요. 33번 세균에 의해 발생하는 수목병은 세균. 수목병을 일으키는 거는 세균이라든지 바이러스, 마이코플라즈마, 진균류 이런 게 있죠. 다른 거는 다 진균류인데요. 밤나무 뿌리 혹병은 세균이에요.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진균에 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나무 혹병, 잣나무 털록병, 낙엽송 끝마름병 이런 것들은 균류고 3번의 밤나무 뿌리 혹병은 세균에 의한 거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다음 보겠습니다. 뿌리 혹병 방제 방법으로 옳은 것은 뿌리 혹병. 자, 뿌리 혹병 방제법은 이게 좋죠. 스트랩토마이신 용약을 항생제죠. 스트랩토마이신 용약을 침지하여 제식한다.
묘목은 스트랩토마이신 항생제를 처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뿌리 혹병. 다음에 35번 기생성 식물이 아닌 것은 칡은 독립되어 있는 거죠. 다른 어떤 나무에 어떤 뿌리를 내리고 있지 않죠. 칡은 그냥 땅에다 뿌리를 내리고 자기가 먹고 살고 있습니다. 칡은 기생성이 아니에요. 다음 보겠습니다. 36번에 잣나무 털럭병. 잣나무 털럭병 방제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3번에 보니까요. 3번에 묘포, 즉 묘목을 심어놓은 곳에 담자포자 비슷한 시기인 3월 하순부터 보르도액을 살포한다. 3월 하순은 너무 빠르다. 3월이 아니라 8월이 좋겠다 이거죠. 8월. 여기 8월 하순부터 보르도액을 살포하는 것이 잣나무 털럭병 방제에 좋다. 보니까 1번에 수고 3분의 1까지 가지 쳐주는 효과, 가지치기를 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이제 잣나무 털럭병 얘는 이제 주로 잎의 기공으로 들어가거든요. 잣나무 기공으로 균이 들어가서 줄기에서 이렇게 병증이 나타나죠. 그래서 좀 가지치기를 좀 해주는 게 좋고요. 감염된 나무는 녹포자가 비산하기 전에 지속적으로 제거한다. 그리고 보르도액은 8월 하순경에 하는 게 좋겠다. 중간기주 송이풀이나 이런 것들, 까치밥나무, 송이풀, 중간기주를 제거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되죠. 다음에 37번 봅니다. 박쥐나방 방제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단 박쥐나방은 월동을 알로 합니다. 알. 월동하는 번데기가 아니에요. 알이에요. 알. 박쥐나방은 알 형태로 월동을 해요. 2번이 잘못됐죠. 38번 보실까요?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묘포장 및 조림지 직사광선이 강한 남사면에 생육하고 있는 어린 묘목의 경우 여름철에 강한 태양광의 복사열로 지면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여 근원부 줄기 및 뿌리에 존재하는 형성층이 손상되어 말라 죽는 현상. 형성층, 즉 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곳이죠. 열사. 열로 죽었죠? 열사. 온도가 상승하여 열사라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39번 파이토플라즈마, 다른 말로 마이코플라즈마 같은 말이죠. 마이코플라즈마, 파이토플라즈마에 의한 수목벽이 아닌 것은 다 파이토플라즈마에 의한 건데요. 벚나무 빗자루병은 잔황균에 의한 거예요. 잔황균, 파이토플라즈마가 아니라.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2번. 다음에 40번. 금방 아까 전전 문제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송이풀과 까치밥나무류 등 중간기주로 까치밥나무류를 중간기주로 한다. 이건 뭔가요? 잣나무 털럭병이죠. 잣나무 털럭병.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계속해서 임업경영학 41번 자연휴양림 지정을 위한 대상지의 타당성 평가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에 개발 여건에서 개발 비용, 토지 이용, 제한 요인 및 재해 빈도 등이 적정할 것. 2번에 생태 여건에서 표고차, 인목, 수령, 식물의 다양성 및 생육 상태 등이 적정할 것. 이게 생태 여건이 아니라 경관 여건이죠. 이게 이제 경관 여건이에요. 경관 여건이다.
생태 여건이 아니라 경관 여건이다. 이렇게 해야 맞습니다. 다른 것들은 맞는 얘기고요. 42번 항속림, 그러니까 지속림이죠. 계속 목재를 생산하면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가 된다. 관계가 있는 임업경영 지도 원칙은 합자연성이죠. 합자연성. 그러니까 계속 자연을 해치지 않으면서 계속 지속될 수 있는, 목재 생산도 하고 계속 그 숲이 유지되는 합자연성의 원칙이죠. 다음에 43번 복합 임업 경영의 주요 목적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그럼 복합적으로 한다는 것은 임업 수입의 조기화와 다양화. 그러니까 임업 수입이라는 게 너무 늦게 생기잖아요. 나무가 크는 동안 시간이 걸리니까. 그러니까 그 속성수 같은 걸 심어서 아니면은 여러 가지 약용 식물을 심는다든지 좀 조기화하고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이거죠. 복합적으로. 다음에 44번 산림 투자에 있어서 미래 상황의 불확실성을 투자 분석에 포함시켰다. 미래 상황의 불확실성, 즉 감흥도, 어떠한 그 여건 변화에 따른 어떤 그 민감도, 감흥도를 분석하는 것을 말하죠. 답은 2번이죠. 45번에 생장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연년 생장량은 총 생장량을 수령 또는 임량으로 나눈 양이다. 이거 연령 생장량은요, 1년간의 생장량이에요. 1년간 생장량이고, 총 생장량을 수령이나 임명으로 나눈 거는 어떤 평균적인 거죠. 평균. 정기 평균 생장량이라는 게 보면 일정 기간의 생장량을 그 기간을 연수로 나눈다. 이거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요 총 생장량을 수령이나 임명으로 나누는 건 이거는 그 정기 평균 생장량에 해당하죠. 얘는 설명이 연년 생장량이 아니라 어떤 평균 생장량에 대한 얘기고, 연년 생장량은 1년간 생장량을 말합니다. 답은 1번이죠. 46번 기준 벌기령 이상에 해당하는 임지에, 그러니까 이제 벌채할 벌기령을 지난 거죠. 이상 넘어선 거죠. 더 오래된, 그러니까 임지죠. 임지에서 수확을 위한 벌채가 아니다. 솎을 일은 없죠. 솎아배기는 옛날에 끝나죠. 간벌, 솎아배기, 간벌은 옛날에 끝난 겁니다. 자, 벌기가 지났다. 모수 작업도 해야 되고 모두 벨 수도 있고, 골라배기는 택벌이죠. 택벌, 모두배기는 개벌이죠. 모수 작업은 어미목만 남겨놓고 전부 다 베버리는 거죠. 솎아벨 때가 아니에요 지금. 벌기령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이 솎아주는 건 옛날에 끝났죠. 답은 3번이고요. 네. 자, 47번 임지평가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3번의 원가법을 보니까, 원가법을 재조달 원가에, 여기서 좀 재조달 원가에 정가 합계액으로 평가한다가 아니라, 정가 합계액이 아니라 단순 합계액이, 이제 무슨 뜻이냐면 임지를 평가하는데요. 임지를 평가하는데 원가로 평가하는 거는 우리가 유령님, 그 5년 이하의 좀 어린 그 나무들이 심어진 곳을 원가 방법으로 이제 평가를 하잖아요. 그 원가
이 원가 방법으로 평가를 하는데 지금 현재 다시 조달 이 상태의 임지를 만들려면 얼마가 드느냐 이거죠. 얼마가 드느냐. 그때 당시에 어떤 그 원가가 아니라 조성 당시의 원가가 아니라 지금 현재 이 제자라는 게 다시 그때 당시가 아니라 지금 현재 다시 이 정도를 조달하려면은 어느 정도의 원가가 들어가는지를 단순하게 합계를 해보는 거예요. 지금 현재 가격으로 그때 당시 수준에 들어갔던 돈을 현재 다시 이렇게 그때 당시 수준의 어떤 모표 그러니까 이제 묘목을 심어서 이렇게 임지를 만든다면은 지금이라면 얼마가 될 것 같으냐, 그때 당시는 얼마 들었는데 지금이라면 얼마 될 것 같으냐, 이거를 다시 이제 조달하는, 묘목이라든지 비료라든지 뭐 이런 거 다 조달해 가지고 다시 했을 때 단순하게 얼마가 될 것 같은가, 정가 합계액이 아니라 단순 합계액이 되는 거죠. 답은 3번이죠. 48번에 보시면은요. 48번에 자, 다음 식이 나타내는 벌기력은 별기령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뭐냐면은 요거는 이제 주벌 수익이고 얘는 간벌 수익. 얘는 주벌 수익과 간벌 수익을 더해서 뭐를 뺐냐면은 조림비하고 관리비를 뺐어요. 그러니까 수익에서 비용을 뺐습니다. 이렇게 나타내는 벌기령. 그러면은 이게 그 수익이 최대가 됐을 때 벌목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언제 벌목할 것이냐? 그러면은 비용 수익을 다 따져봐야 돼요. 비용 수익, 관리비, 조림비 이런 걸 전부 다 뺐을 때 너무 또 오래 두면 관리비가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베는 게 가장 적당하냐?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돼지 축사다 그러면 이 돼지들을 언제 파는 게 가장 큰 값을 받을 수 있느냐? 그리고 또 이제 사료도 이제 계속 먹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하는 게 가장 수익이 크냐? 산림 순수익 최대 벌기령. 최대 벌기. 그러니까 언제 베는 것이 가장 좋으냐? 그거를 따져보는 거죠. 답은 4번이죠. 보겠습니다. 현재 기준 연도에서 벌채 예정 연도까지 임목 기망가 산출 공식으로 옳은 것은, 기망이라는 것은 예상 수익이죠. 기망가, 예상되는 기대, 예상 또는 기대 수익이죠. 산출하는 방법으로 가장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주벌 및 간벌. 주벌은 메인 벌채죠. 메인 벌채. 대대적으로 하는 거죠. 간벌, 중간중간 솎아주는 거에 전가 합계해서 이 정가라는 거는 현재가죠. 현재가. 그러니까 예상 수익이 있죠. 임목 기망가 예상 수익이 있지만 그거를 이제 그때 몇 년 후에 어떤 뭐 10억을 번다 그래서 지금 10억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좀 할인이 되겠죠. 그래서 현재가 빼기 지대 및 관리비의 정가. 현재가로 환산했을 때 어느 정도냐? 그래서 요거를 빼주면 우리가 기대되는 이익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부 다 전가에서 빼줍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전가는 이자가 붙기 전, 후가는 이자가 붙은 금액, 정가는 이자가 붙기 전 금액.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가가 뭐고 후가가 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그거예요. 정가는 원금이고
후가는 원리 합계다. 이렇게 원가와 이자 합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그리고 뭐 비용이다 그러면은 뭐 현재 비용. 그리고 또 후가는 이거를 이제 뭐 이자까지 감안해서 나중에 이제 얼마가 될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는 게 후가죠. 그럼 임목-기만가 산출 공식은요. 여기 보시면은 정가합계액으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정가합계액으로 주벌 및 간벌 수익에서 지대 및 관리비 이렇게 빼주시면 되죠. 다음에 50번 볼게요.